많이 억누르시고 사신다. 응? 많이 억누르시고 사세요. 근데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욱하는 성격, 불두 성격이 다 두 분 다 지니시고 계시는 성격이에요. 네.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응? 응? 제가 왜 이 질문을 하시냐면 복잡한 심정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네. 응? 어떤 거를 말씀을 먼저 던져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근데 부군이 막내인데도 저희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쭉 이제 위에 형이 계시긴 한데 네. 계속 이렇게 쭉 가시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하시죠 지금. 예.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잖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뭐해? 답답해서 속이 찬불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뿌리에서 칠성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본인 집, 그 다음에 신랑분의 집.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응? 비시던 공덕이 많으신 집안들이야. 응? 비시던 공덕이 많으신 집안들이고, 그리고 이 집에는 보시면 윗대에서도 이 집에는 할머니보다 할아버지 분들, 네네. 응? 네. 할아버지 분들이 우충자충을 하셔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응? 벼슬아치를 지고 오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응? 근데 그 벼슬아치를 지니고 계셔도 활량기가 있는 집안이시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아버님도 자기의 주장을 한 번씩 부릴 때는 아무도 못 잡아. 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머님 집에도 비시던 공덕이 많으신 집안이시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양쪽 집안에서는 조상들이 그래도 그나마 둘러봐 주시고 조상들이 왕래를 하시면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응?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그 큰 일이 터지기 전에는 조금씩 막아주시는 형국이시다. 네. 응?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 근데 엄마를 바라보면요, 너무 가슴에서 뭐가 엉거리가 딱 하나 져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죠. 응? 그러니까 뭐 반복된 삶에서 엄마가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지금은 없고, 그리고 누가 엄마를 한 번쯤은 안아줘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응? 엄마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엄마는 어떤 성향이 있으시냐면 그 힘든 점을 내색을 안 하고 싶어요. 남들한테. 내가 남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남한테, 가족 말고. 네네. 응? 남들한테는 그렇죠. 엄마가 내색을 안 하고 엄마가 늘 그냥 웃음으로 무마하고, 응? 그리고 남들한테 엄마는 잘못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 엄마는 구설이 많이 따르시는 분이라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응? 누구한테 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잖아요. 네네. 들어주는데 그 사람은 앞에서는 들어주지 뒤에서는 엄마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게 좀 외롭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이 아들 장남 장남이 고집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춘기 안 왔어요.
근데 그냥 성격상의 그런 거지. 사춘기라고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는. 원래 성격 자체가 조금 고집 있는 거지. 그 한 번씩 보면 요즘은 조금 수그러져서 엄마 뭐 잘못해서 바로 시인해서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번씩 뭐 지가 뭐 이런 거지 크게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학생 신분 벗어나서 이런 거는. 사춘기라는 게 학생 신분 다 벗어나는 거 그거는 사춘기가 아니죠.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고 사춘기라고 해서 학생 신분 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좀 안 맞아요. 제가 화를 많이 내죠. 아들 보면 화가 나니까. 근데 이 아들은 보면 나를 좀 놔두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 아드님은 엄마 나중에 조금 더 성인이 되면 부모 곁에 일찍 떠나야 돼요. 독립력, 네. 독립을 하셔가지고 아드님이 부모 곁에서 가까운 곳에 놔두더라도 독립을 일찍 시켜야 되는. 응?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군대도 좀 일찍 갔으면 좋겠고. 철이 그쵸. 응? 그리고 이 아들도 보면 생각이 없는 아들은 아니에요, 엄마. 알죠? 자기 생각하고 마음하고 행동이 안 돼서 그래. 맞습니다. 응? 엄마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짜증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거든요, 보면. 응? 근데 그 말도 다 맞아요. 자기가 알고는 있는데 이 아들도 보면 그냥 내를 냅두고 내를 조금 지켜봐 주지. 그 마음이 커요. 나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 들여다보면 엄마 아들 내밀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커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마 모든 게 독립도 일치, 군대도 일치, 응? 그다음에 아마 장가도 일치. 근데 장가는 조금 늦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응? 그리고 어머님은 위검사 나중에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스트레스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본인 네. 저한테 건강 안 좋다는 말씀이세요? 위쪽으로 나중에 아마 무슨 문제가 오실 것 같아요. 건강검진 받아보셨어요? 기본적인 건 했는데 여기서 소화가 안 되고 응? 그리고 여기 답답함도 좀 느끼고 그 위 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위가 좀 약해요. 응? 얼굴에 열이 이렇게 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화를 잘 내고 부분보다는 제가 좀 근데 지금은 선생님 말씀처럼 많이 해서 화를 잘 안 내고 좀 약간 통제하면서 절제를 하는데 좀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또 딸도 한 명 더 있거든요. 이제 어디 뭐 손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제가 셋째 낳고 몸이 약간 찼는데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그것 말고는 그리고 정치 집안하고 이 엄마 집을 보면 내년까지 아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 숨이 가파요. 지금 아버님이 병원 중이시거든요. 숨이 가쁘다. 고비를 한번 넘기셔야 될 거예요.
아니요. 아, 집에 상문이 드신다고 쉽게 말씀하면 네. 집에 상문이 드신다고. 근데 고비가 오실 거예요. 한 번 넘기시고 나서 두 번째 가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죄송한데 둘째는 그냥 좀 독립적으로 어떠세요? 첫째랑 비교했을 때 둘째 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아들보다는 이 아들이 더 잘 돼요. 아, 첫째가요? 네. 참 사람을 모르겠네. 아, 진짜 우동생이고 둘째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들님보다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요새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학살하는데. 왜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첫째가 지금 이런 제가 뭔가 할 것 같은 느낌도 한 번씩 싹 이렇게 느끼는 네. 저도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잘 되니까 얘가 한 번씩 그냥 엄마 나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얘는 생각이 있는 애예요. 생각 없는 애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야단을 맞춰서 네. 3명 있으면 첫째를 너무 뭔가 첫째라서 좀 욕심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많이 좀 했는데 네. 좀 부드럽게 대하려고 그쵸. 하는데 조금 제가 제 탓인 것 같아요. 부모 탓인 것 같아요. 너무 얘를 윽박지르고 막 그랬는데 둘째는 막 화를 안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첫째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나요. 첫째는 분명히 머리 아프다는 소리 할 거거든요. 머리 한 아프다는 번씩 소리가, 하고 그러니까 살이 나요. 머리 아프다는 게 병원에 데리고 갈 게 아니라 지가 지 화를 못 이겨서 마음의 병 같은 게,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냥 좀 냅두라고. 부드럽게 대주고 좀 그쵸? 괜찮게. 근데 엄마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엄마의 기준적이 딱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분이시고, 네, 맞아요. 응? 거기에 대해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따라주고 싶어도 어쩔 때는 더 엄마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놀리는 거야. 아, 이렇게 해도 내한테 뭘 할 거고, 저렇게 해도 내한테 뭘 할 건데, 물에 물 타는데 쏘려 주다 성격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나 뭘 하고 저렇게 해도 뭘 할 건데, 그냥 듣고, 그리고 자기가 할 때는 엄마의 동생들 앞에서 뭘 하지 마세요. 엄마. 아, 그거는 제가 자존심을 자꾸 구기면 어떡해. 이렇게 자존심 강한 애를 갖다가. 그냥 조용히 있고 그냥 내버려둘까요? 얘보다는 정말 얘가 더 잘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잘 되는 걸 떠나서 저는 반듯하게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겠지 선생님. 첫째가 빠지진 않아요. 근데 자꾸 집에서 내몰지 마세요, 밖으로. 그렇진 않아요. 그때 제가 그렇진 않는데, 네. 엄마는 그렇진 않는데, 얘가 봤을 때는, 얘가 받아들이기로는 엄마, 얘 17살 지나봐요. 괜찮아요. 응? 엄마가, 우리 할머니 말씀이 엄마가 자식 농사를 못 지었다고 하면 그 말이 제가 나왔겠죠, 제 입에서.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여기 와서는 자식 걱정을 하시면서 왜 앞에서는 그렇게 한 번씩 내모차게 해요. 완전 정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엄마의 싫어하는 표정이 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냅두세요. 엄마 잘 돼요. 잘 되고 자기가 장남 노릇은 똑똑히 하래고. 정은 많아요. 보면 엄마 아빠 잔정이 많아서 세 자식 중에 나중에, 어머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세 자식 중에 나중에 부모님을 섬기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다른 자식도 섬기겠지만 가까이에서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말씀도 애를 일찍 독립을 시키나 부모님 주변에 놔두랬잖아요. 그죠? 응? 그냥 냅두세요, 엄마. 성적이 많이 내려가고 해도 그냥 공부를 하는데도 지금 안 들어오잖아, 머리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새벽까지 하거든요. 네. 또 안쓰럽게 그러면 응원을 해주셔야지. 응원하고 했는데 또막 지각해서 쌤 전화 오려니까 이제 그건 부모로서 지도를 해야 되니까 쌤 전화 오고 오늘 지각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그걸 엉덩이 한번 두드려 줘봐. 얘 달라지니까. 아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시지만 마시고 자기가 잘못했다 해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엄마도 마찬가지시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딱 정확하게 강하신 분들이시잖아. 네네. 양쪽에. 네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얘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자꾸 엄마한테밖에 화가 안 나는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보다는 아까 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제 부부 바깥분 동갑이지만은 네. 막 조금씩 아프고 잔병 치료하고 골골하니까 저는 좀 겉으로 강인하고 네, 좀 먹는 거에 비하면 건강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걱정이 건강이 되더라고요. 엄마도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엄마가 스스로서 인식을 해서 그런 거지. 응? 올해는 두 분 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병. 아 질병에. 조심하셔야 되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위험하다고 하지만 아버지 감기 오시면 안 돼요. 좀 약합니다. 좀 많이 약하고. 그래 괜찮아요. 첫째에 대한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시는 거고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공부가 전부는 아닌 거 아니에요. 둘째는 좀 정석이고 엄마를 기쁘게 해준 아이의 둘째는 진짜 제가 그 첫째는 그러니까 비교가 되시겠지. 네, 그러니까 연년생이니까 또 그러니까 형이 또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이 또 네. 저러니까 둘째는 되게 잘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파서 어떻게 다 똑같은 자식인데 되게 제 마음 한켠에는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볼 때 여기 신청을 하게 됐고 네네. 딱히 큰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머님 집하고 아버님 집하고 네네. 매몰차게 뭐 조상님들이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돌봐주시는 집안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 큰 거를 그래도 조그맣게 막아주시는 분들이 조상님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은 엄마가 계속 제가 말 그대로 저하고 제 동생도 비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응? 됐다.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애고, 되게 잔적 많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 아가야는 부모님 곁에서 떨어져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응?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세상에. 그 엄마의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또 무슨 말하면 그게 저랑 틀려가 또 팍 야단치고 막 네. 잘 지내다가도 그 말투가 조금 그런 네. 말투가 있어 얘가 네. 조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가야 말투도 뭐든 냅두라고. 엄마. 그리고 엄마의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표정이 어떤 표정이 싫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표정으로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 표정이 너무 싫대요.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 나는 모르지. 근데 이 아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부터 계속 하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엄마는 내가 그렇다고 막 너무 뭘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얘한테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병원 가면 다른 문제 전혀 없어요. 근데 두통 오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야. 머리 아프다. 작년에 좀 심했어요. 중1 때, 중2 때. 내가 지금 들여다보면 내 머리가 두통이 진짜 벽돌 탁 치는 것처럼 아파요. 지금 많이 착한 애네요, 그쵸? 그쵸. 견디는 거 보면. 그쵸. 저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면. 그리고 제발 얘를 동생 혼낼 때는 혼자 따로 혼내시지 동생 앞에서 엄마 갑자기 욱하시는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동생들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아니 너무 이런 걸로 찾아 죄송스러워 진짜 제가. 아니 죄송스러운 건 없어요. 문자 와가지고 네, 네. 크게 뭐 이렇게 큰 화는 아니고 나 일상생활 남들 다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저한테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쵸. 네, 큰 아들이고 저도 네. 귀한 아들이 얼마나 예뻐했는데 네. 얘가 왜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주나. 그래도 이제 남편분도 뭐 저도 탓이 있지만 네. 이렇게 너무 부부 사이가 좀 서먹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탔거든요. 네, 저도 네. 사랑 좋아하고 남편하고 잘 지내고 오손도손 이런 거 참 부러웠는데 네. 얘기를 백날 해도 말만 알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분이 조용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다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적은데 되게 수긍하는데 귀찮아서 노력을 안 해요. 잘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신랑분이 뭐냐면 어머님도 고집 모든 사람들은 고집이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신랑분은 당연히 고집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랑분은 말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 고집이 더 센 거죠.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도 이때까지 잘 오셨잖아요. 그러게요. 잘 살고 뭐 남들 다 살 지금 17년 18년 다 돼가는데 그리고 두 분에서는 뭐 이혼하니 많이 이런 건 안 보여요. 알겠죠? 자식 있는데 말라고 해. 그리고 제가 좋은 마음을 살아야지. 응, 복되게.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때 큰일 없지. 없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절이라 드리고 싶어 진짜로. 아무 일 없으니까 어머님의 조급하면 어머님 병을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그쵸. 그렇게 계시면 돼요, 어머니. 그리고 사춘기라는 것은 모든 게 학업에서 뭐 나와가지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바깥에서 막 사고치고 이런 게 사춘기가 아니라 얘들 사춘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사춘기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어머니도 공부를 하셔야죠. 아기들한테만 자꾸만 지속적으로 엄마의 바람을 얘기를 하는 것만 아니라 엄마도 거기에 대한 다른 요새 보면은 TV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그런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아들은 더 기대게 될 겁니다. 엄마의 품을. 좋은 엄마로 해줘야 되는데 좀 미안하네요 첫째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육학 알겠습니다. 듣는 것보다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사장님!